이것도 못하는 게 무슨 며느리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62세 박순자의 손에는 29세 며느리 김지은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쥐어져 있었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배를 감싸쥐고 있었다. 임신 5개월. 아직 배가 많이 불러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배가 아파서요. 배, 그게 무슨 면죄부야? 임신했다고 여원님인 줄 알아? 순자의 목소리는 2층 계단까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남편 민주는 출장 중이었고 시아버지는 낮술에 취해 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다. 아무도 지은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오늘 안으로. 순자가 지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 순간 지은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깨졌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다. 그 엄마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24시간 후 이 집안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결혼은 절대 안 해요, 엄마. 지은은 어머니 최명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명희는 한숨을 쉬었다. 딸은 30을 앞두고도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결혼할 여유가 없었다. 지은은 대기업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명희는 서울 강남과 여의도의 빌딩 3개를 소유한 건물주였다. 명희의 자산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억 원이 넘었다. 지은아, 엄마가 바라는 건 내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거야. 돈은 걱정 마. 엄마,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접근하는 건 다 돈 때문이잖아요. 지은은 이미 여러 번 당했다. 대학 시절 사귀던 남자친구는 그녀의 집안 배경을 알고 나서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직장에서 만난 선배는 아예 대놓고 장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며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그래서 난 평범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 우리 집 사정을 전혀 모르는. 명희는 딸의 굳은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지은은 회사 워크숍에서 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키 178cm, 단정한 외모, 무엇보다 진실한 눈빛이 지은의 마음을 움직였다. 저 혹시 저랑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의 고백은 어설펐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지은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을 김지은이라는 한 명의 여자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느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민준은 지은에게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우리 집이 좀 어려워요.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실패하셔서. 지금은 제 월급으로 집안을 간신히 꾸리고 있어요. 괜찮아요.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지은은 진심이었다. 오히려 민준의 솔직함이 좋았다. 하지만 지은은 자신의 집안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다. 명희의 충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 엄마는 모르는 척 해줄게. 하지만 혼자 힘들어하지는 마. 지은은 민준에게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으로만 소개했다. 원룸에 혼자 살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며 가끔 용돈을 붙여드린다고 했다. 물론 전부 거짓말은 아니었다. 명희는 딸의 뜻을 존중해 조용히 지내고 있었고 지은은 실제로 원룸에서 자립하며 살고 있었다.
교제 3개월 만에 민준이 부모님을 만나자고 했다. 제 부모님이 당신을 꼭 뵙고 싶어 하세요. 우리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결혼이라니.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좋아요. 만나 뵐게요. 민준의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2층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낡은 가구와 오래된 장판이 눈에 들어왔다. 지은은 최대한 표정을 관리했다. 부자인 척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저렴한 브랜드 옷을 입고 왔다. 어서 오세요. 순자의 첫 인상은 날카로웠다. 그녀의 눈은 지은을 위아래로 훑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앉아요. 민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다. 고급 한과 세트였다. 백화점에서 15만 원짜리를 샀지만 일부러 포장을 뜯어서 저렴해 보이게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한과요. 어머님 드시라고요. 우리 집이 그렇게 한가해 보여요? 이런 거 먹을 시간에 일이라도 해야지. 첫 만남부터 냉기가 흘렀다. 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순자의 신문은 계속됐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집에 계세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명희는 최근 무릎 수술을 받았고 실제로 집에서 요양 중이었다. 다만 그 집이 강남 타워 팰리스라는 것을 지은은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는요? 안 계세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유산이라도 받았어요? 지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할 줄은 몰랐다. 별로 없어요. 그럼 뭘 믿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는 거예요?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려고? 어머니! 민준이 소리쳤지만 순자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고생하는 거 봐서 이러는 거야. 이 여자가 정말 널 사랑하는지 확인해야지. 지은은 참았다. 민준을 사랑했고 이 관문을 넘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지은은 명희에게 부탁했다. 엄마, 제발 조용히 와줘요. 화려한 차도 안 되고 하객도 최소한으로. 알았어. 내 뜻대로 할게. 명희는 딸의 결혼식에 운전기사 없이 직접 운전해서 왔다. 평범한 승용차를 타고 수수한 한복을 입고 하객 명단에도 재벌가 인사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순자는 지은의 어머니를 보고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다. 역시 별거 없는 집안이구만. 내 아들이 고생 좀 하겠어. 하지만 명희는 순자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우아하게 웃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부동산 재벌로 살아오며 온갖 사람을 상대해본 베테랑이었다. 이 정도 눈빛쯤이야. 결혼 후 지은은 민준의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전세 2억. 물론 지은의 돈으로 낸 것이지만 민준에게는 적금 깨서 냈다고 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돈을 더 벌어서. 괜찮아요, 여보.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되죠. 하지만 순자는 달랐다. 겨우 2억짜리 전세. 우리 아들이 이런 데서 살아야 해? 순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매번 흠을 잡았다. 설거지가 왜 이렇게 안 돼 있어? 청소를 이따위로 해? 구석 좀 봐.
밥은 제대로 해 먹이는 거야?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민주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지은은 집에서 시어머니에게 시달렸다. 하지만 지은은 참았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3개월 후 지은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 저 아기가 생겼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의 얼굴이 환해질 거라고 기대했다. 손자를 기다리던 시어머니였으니까. 하지만 순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래서 출산휴가 쓰면 회사 잘리는 거 아니야?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알아서 잘해볼게요. 알아서 뭘 알아서 해? 아기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순자는 지은의 임신을 축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은에게 더 가혹해졌다. 임신했다고 놀면 안 돼. 움직여야 순산한다고. 순자는 지은에게 집안일을 더 시켰다. 무거운 이불을 널고 바닥을 걸레질하고 김장김치를 담그는 것까지 시켰다. 민준이 말리려 했지만 순자는 내가 다 해봐서 아는 거야. 라며 일축했다. 지은은 몸이 힘들었지만 참았다. 하지만 임신 5개월이 되던 어느 날 한계가 왔다. 이게 뭐야? 내가 시킨 거 제대로 안 했잖아. 순자가 소리쳤다. 지은이 김장김치를 담갔는데 배추를 덜 절였다는 이유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이미 망쳤는데 뭘 다시 해? 넌 진짜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은은 배를 감싸며 물러섰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넌 우리 집에 뭘 보태는 게 뭐야? 돈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고 하는 것도 없고. 어머니, 어머니 소리 하지 마. 넌 우리 아들한테 짐덩이밖에 안 돼. 그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게 순자를 더 자극했다. 울기까지 해, 약한 척은. 이것도 못하는 게 무슨 며느리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순자가 지은의 팔을 잡았다. 지은이 뿌리치려 했지만 순자는 더 세게 잡아 끌었다. 그러다 지은의 머리카락을 잡았다. 어머니, 제발. 나가라고, 오늘 당장.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배가 아팠다. 아니, 마음이 더 아팠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에는 어머니 명의의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찍혀 있었다. 지은은 그날 아침부터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고 있었다. 시댁일로 힘들다는 걸 들키기 싫었다. 하지만 이제 한계였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지은아, 왜 전화를 안 받니? 무슨 일이야?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희는 딸의 상태를 단번에 알아챘다. 지금 어디야? 주소 보내. 엄마, 괜찮아. 그냥 주소 보내라고. 명희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출장에서 돌아왔다.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지은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여보. 지은이 울먹이며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가 그랬어. 내가 가서. 안 돼요. 그냥 제가 참을게요. 지은아, 이건 참을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대화는 초인종 소리에 끊겼다. 민준이 문을 열자 순자가 서 있었다. 어제 그 계집애가 어디 갔어? 엄마, 지금 무슨 말을? 됐고 그 계집애 나오라고 해. 할 말 있어. 순자가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린 사람은 명희였다. 명희는 우아한 명품 코트를 입고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변호사, 한 명은 비서였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지은 씨 계신가요? 명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순자는 명희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누구세요? 제 딸의 시어머니시군요. 몰라보시는군요. 다시 뵙습니다. 접니다. 명희가 명함을 건넸다. 순자가 명함을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최명의 명희개발 대표이사. 명희개발. 순자도 아는 이름이었다. 서울 주요 지역의 빌딩을 여러 채 소유한 부동산 재벌. 이게래? 제 딸이 많이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에 모두 모였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몸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와 지은의 어머니를 번갈아 봤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네, 명의개발 대표입니다. 제 딸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숨기고 있었죠. 명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제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나가라고 하셨다면서요? 그게 오해예요. 전 오해. 명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제 딸은 임신 5개월입니다. 그리고 어제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로 인한 절박 유산 징후가 보였다고 합니다. 순자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다. 전 몰랐어요. 정말 모르셨다고요? 임신한 며느리에게 김장을 시키고 무거운 짐을 들게 하셨다면서요. 명희는 태블릿을 꺼내 문서를 보여줬다. 지은이 몰래 기록해둔 일기였다. 시어머니가 시킨 일들 했던 말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학대, 폭행, 명예훼손. 제 변호사가 이미 검토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안 돼요. 제발 전 정말. 순자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명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일어나세요. 전 당신에게 무릎 꿇으라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제 딸과 손주를 평화롭게 놔두는 것. 명희는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제 딸을 힘들게 하시면 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명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 근처 상가 건물 3개가 제 소유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당신네 남편이 일하는 회사가 입주한 건물이 제 건물이라는 것을요. 순자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시아버지는 근처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 공장이 입주한 건물이 명희의 건물이라니. 물론 전 그런 걸로 협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딸을 건드리시면 전 어떤 수단이든 동원할 겁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압도적이었다. 민주는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아내가 재벌가 딸이었다니.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아내를 학대했다니. 지은아, 왜 말 안 했어? 미안해요, 여보. 전 그냥 당신이 절 사랑해서 만난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나는 정말 널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은이 그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참은 거예요. 순자는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명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제 딸을 위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입니다.
이 근처 신축 아파트 35평. 제 딸 명의로 증여할 겁니다. 장모님, 민준이 황급히 말했지만 명희는 손을 저었다. 제 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 의무입니다. 그리고 명희가 순자를 쳐다봤다. 제 딸이 원하지 않는 한 당신은 그 집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만약 들어오시면 불법 침입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명희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사위 되시는 분, 제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 딸이 다시 눈물을 흘린다면 명희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다. 네, 장모님. 제가 지은이를 지키겠습니다. 명희는 지은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명희는 마지막으로 순자를 쳐다보고는 집을 나섰다. 변호사와 비서가 그 뒤를 따랐다. 거실에는 침묵만 흘렀다. 순자는 그날 이후 지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민주는 어머니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고 순자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다. 지은과 민주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35평 신축 강남까지 30분 거리. 지은은 명희에게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섭섭했다. 엄마, 진작 나타나지 그랬어. 딸아, 내가 스스로 이겨내길 바랐어. 하지만 손주까지 위험해지면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명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지은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지만 지은의 출산을 위해 거절했다. 여보, 승진해야지. 우리 아기 때문에. 아니야. 지금은 내가 더 중요해. 승진은 나중에도 할 수 있어. 민준의 진심을 느낀 지은은 그제야 웃을 수 있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임신 7개월이 되던 어느 날 순자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안하더라. 내가 많이 잘못했다.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지만 내가 원치 않으면 평생 멀리서만 볼게. 지은은 한참을 문자를 들여다봤다. 민준이 옆에서 물었다. 어떻게 할 거야? 한 번 기회를 줄게요.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으면 전 절대 용서 안 해요. 지은은 순자에게 답장을 보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답장을 읽었다.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명희가 응급실에 실려갔다. 뇌졸중이었다. 지은은 배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준이 말렸지만 지은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엄마, 엄마. 중환자실 밖에서 지은은 울었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지은이 주저앉으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부축했다. 순자였다. 괜찮니? 어머니, 내 엄마 소식 듣고 왔어.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어서. 내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신 거 아닐까?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지은은 순자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나도 엄마야. 너도 이제 곧 엄마가 될 거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다.
며칠 후 명희가 깨어났다. 그리고 첫 마디가 걸작이었다. 순자 씨가 매일 병문안 왔다고? 사람이 변하긴 변하네. 명희가 피식 웃었다. 지은도 웃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지은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3.5kg의 튼튼한 아기. 이름은 민혁이. 산후조리원에 명희와 순자가 함께 면회를 왔다. 둘은 나란히 앉아 아기를 바라봤다. 참 예쁘게 생겼네. 순자가 말했다.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손주이기도 하잖아.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순자가 명희에게 고개를 숙였다. 명희는 순자를 쳐다봤다. 사과는 내 딸한테 하세요. 나한테 할 게 아니라.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됐어요.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명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 아기를 바라봤다. 민준이 옆에서 지은에게 속삭였다. 우리 엄마들 사이 좋아진 것 같지? 그러게. 신기하다. 근데 지은아, 응. 앞으로는 나한테 비밀 없기로 하자.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알았어, 여보. 지은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혁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첫 돌잔치는 명희가 운영하는 호텔 연회장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그날 밤 명희는 순자를 조용히 불렀다. 사돈, 네. 사돈어른. 제 딸이 용서했다고 해서 제가 잊은 건 아니에요. 제 딸이 다시 울면 그때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명희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순자가 움찔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만 하시면 문제 없어요. 우리 손주 잘 키웁시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여보, 나 이사로 승진했어. 민준이 흥분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정말 축하해. 근데 회사 대주주가 바뀐 거 알아? 그게 장모님이야. 민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자신의 승진이 실력 때문인지 장모 때문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민준은 명희를 찾아갔다. 장모님, 제 승진이. 민준 씨, 난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내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걸 보고 투자했어. 내 능력을 산 거지. 명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내 사위라는 건 보너스일 뿐이야. 앞으로도 내 딸을 잘 지켜줘. 네. 감사합니다. 순자는 민혁이를 돌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가끔 과거의 악몽이 떠올랐다. 지은아, 나 정말 미안하다. 어느 날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이미 다 용서했어요,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변하신 게 보여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은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는 울었다. 명희는 두려워하는 순자를 조용히 불렀다. 사돈, 제가 무서우신가 봐요. 괜찮아요. 전 제 편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뜻해요. 지금 사돈은 제 편이에요. 명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제 손주를 사랑해 주시고 제 딸을 잘 대해 주시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럼 전 평생 사돈을 지켜드릴게요. 순자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진짜 가족이 됐다.